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몽고메리 대학의 김홍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전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요. 우리 먼저 시청자들께 간단히 좀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회에 저를 소개를 하면서 제가 할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김홍재 교수님 그동안 전시회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 은퇴를 앞두고 은퇴 회고전이랄까 이렇게 많은 작품을 이제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전시하시게 되는 기본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네. 또 어떤 작품으로 가지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네. 제가 몽고메리 대학에 41년을 지나고요. 네. 또 개인전은 29번째 하게 됩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77년에 처음으로 신세계 백화점 미술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81년, 94년, 81년, 87년, 91년 그렇게 또 2007년에 통해서 4번이나 현대 화랑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네. 현대 화랑은 굉장히 유명한 화랑이죠, 한국에서.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런데 미국과 또 불란서, 캐나다 등으로 해서 제가 여러 군데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개인전을 28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은퇴 전시회는요. 10월 1일 날 오프닝해서 10월 25일까지인데요. 오프닝 리셉션이 10월 1일 5시서부터 7시까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시기 쉽게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서부터 4시까지 리셉션이 있습니다. 물론 화랑은 매일 10시서부터 4시까지 열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많이 오셔서 제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은 특별히 내년도 은퇴를 앞두고 하는 은퇴 기념 이제 전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동안 전시회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몇십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기념비적인 또 전시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번 전시에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몇 작품으로 어떤 주제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주제는요. 예. 저의 인생의 여정을 네네. 위해서 교육자로서 처음엔 작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 작품을 한 170점 보입니다. 작품은 그거보다도 더 많지만요. 네네. 학교 화랑이 조금 많기 때문에 네네. 170점만 보이고요. 또 내년에 리사아시라고 락빌 센터에 거기서도 지 은퇴를 위해서 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더 보이게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용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이제 전시회를 가신 분들은 아는데 네. 이제 금속 공예 좀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속 공예, 또 금속 예술. 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옛날에는 네. 1950년 전에는 그냥 디자인 속에 네네. 금속 공예, 섬유 공예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게 다 미대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금속 공예 했지만 공예라 그러면은 장인들하고 조금 엇갈리는 게 있어서 네, 예. 요즘에는 금속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기술적인 면은 물론 공예적인 거가 있지만 네네. 그 디자인이라든가 컨셉이 다
예술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금속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금속 예술과, 근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술 분야하면은 뭐 화가 쪽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야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금속 예술 쪽을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화대학에 있을 때는 섬유예술, 옛날에는 자수과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교수님들은 다 일본서 동경예술대학교에서 공부하신 예, 예. 자수과 교수들이라 자수과라고 불렀지만 그게 다 그냥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예술을 표현하는 거고 네네. 제가 인디애나 대학교 미국에 와서는 섬유 예술을 전공했죠. 근데 네. 금속 예술과가 바로 옆에 있어서 금속을 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매력도 많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금속 예술을 전공을 하고요. 네네. 섬유는 부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아무래도 전시되는 내용이 이제 금속으로 만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문외한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를 볼 적에는 일반 그림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작하는 과정도 다를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전시되는 작품도 전부 이제 금속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남자도 좀 힘들 텐데 여자의 몸으로 그 금속을 다룬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네, 제작 맞습니다. 과정이라든지 또 특별히 금속 예술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울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은 금속 예술, 금속 공예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네. 저기 페인팅은 자기 컨셉을 붓으로서 또 물감으로서 그렇죠. 표현을 하고 하면 되지만 금속 예술이라는 거는 조석과 마찬가지로 조각이나 마찬가지로 직접 두들겨서 만들어야지 되고 네네. 물론 캐스팅도 있지만 주로 바늘을 갖고 두들겨서 올리고 또 잘라서 컨스트럭션 해갖고 만드는 소품의 조각입니다. 네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금속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작품으로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금속 예술은 moving small sculpture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벽으로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작품을 걸면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면서 남들한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뭐 갤러리나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실용성이 더 많죠. 뭐 그림도 사실은 벽에다 걸고 집안을 데코레이트 할 때 그것도 실용성이죠 하나의. 물론이죠. 근데 그 금속 작품을 착용하면서 그분의 그 좀 인텔렉츄얼한 게 좀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냥 뭐 금으로 만든 파인 주얼리를 한다거나 또 패션 주얼리를 하면 그때뿐이지만 그래도 작품을 착용했을 때는 그 착용하신 분의 인격도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네네. 조금 그 인테리 계급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조각이나 페인팅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설치 미술의 일종이면서도 상당히 다양한 그 그렇죠. 분야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각처럼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야외 설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몸에 지니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럼 혹시 지금 교수님 몸에 지닌 것도 직접 제작한 것이 있나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다 지금 전시장에 가려고 싸놓아서 네네. 없는데 뭐 조그만 거지만 아. 제가 여기도 하고 그러네요. 작품을 항상 하고 다니죠. 지가 낀 반지도 네네. 사실은 지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하게 남한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지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또 저의 그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지가 작품을 쓰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의 작품을 귀걸이라든가 또 다른 후배들 또 작가들하고 작품도 교류를 해요. 네네. 그래서 컬렉션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용성에서도 상당히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유용한 면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작품을 제작하실 적에 뭐 그냥 뭐 생각내는 대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작하실 때 이렇게 영감은 어떤 식으로 받으셔서 하시는지? 저는요, 예. 사람들하고 그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즐겨야 해요. 네, 사람한테들도 관심이 많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가 인생에 대한 공부도 하고 네, 또 지가 또 이렇게 경치라든가 뭐 비행기를 탔다든가 네, 자동차를 탔다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티스케이프라든가 무슨 랜드스케이프 같은 거를 많이 작품 속에 응용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친구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지 마음 한 구석에는 지 작품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 작품에는 그 자연에 그 일어나는 현상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라이프 스토리, 엘러고리컬한 그런 것을 작품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작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작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을 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 또 여행하는 가운데서 또 많은 영감을 받으셔서 작품을 제작하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그 교수님 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영향을 줬겠지만 그래도 교수님의 작품을 제작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특별히 뭐 지대하게 영향을 주신 작가나 또는 소개하실 분이 있으세요? 저는 네. 정말 대가라든가 열심히 빛을 보셨든 안 보셨든 열심히 하는 작가들을 존경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천경자 화백 같은 네네. 분, 또 미국 작가로서는 그 루이스 네벌슨이라고요. 여성 작가인데 네. 몇 년 전에 90몇 세에 돌아가셨죠. 네. 그분도 아주 자기 일생을 작품에 아주 헌신해서 굉장한 그 작품을 남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네네. 물론 뭐 남자 화가들이라든가 조각가들 뭐 데이비드 스미스라든가 네네. 뭐 저기 피카소 같은 분 상당히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셨고요. 그분들의 작품을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기 그 작품 세계를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는 거, 네.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 또 열심히 보여줬다는 거를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그분들의 열정과 그 인생에 대한 과정을 많이 지 작품 속에 연관을 시켜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예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근데도 네. 불구하고 그 독특한 그 네. 내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을 통해서 또 네. 이렇게 영감도 받고 영향을 받으셨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화여대에서 자수과에서 섬유 예술을 전공하시다 이제 금속 예술까지 오셨는데 네. 어떻게 그동안에 그 만드신 작품 수라든지 전시회는 얼마나 많이 어디서 하셨는지 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학하신 과정이라든지 아울러서 뭐 수상 경력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그동안에 제가 복이 많아서 네,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국서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풀브라이트 교수로 선택이 돼서 아, 그래요. 82년, 83년에 홍익대학교에서 가리킬 그런 네.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가리키면서 안 쓰던 한국말도 많이 브러시업이 됐고 네네. 또 한국에서는 금속 예술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속 그 특유한 터미널로지를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고
또 두 번째 풀브라이트 교수로서 원광대학교에 가서 94년, 95년에 네. 가르칠 기회가 있었고요. 네네. 또 41년 동안 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거기 교수님과 직접 교류 가르치는 것도 있었고요. 네네. 저는 풀브라이트 교수로 한국을 갔다 온 섬부터 그 미국의 그 국제적인 정신, 서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소개하고 또 배운 것을 소개하는 그런 정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네. 한국의 특이한 기법, 예를 들어서 그 금부라는 게 우리 한국 그 수조라든가 은기에 많이 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금이 상당히 우리 신체에 좋다고 그래서 네. 금침도 받고 맞아요. 또 수저도 매일 식사를 하면서 금 포일을 그 수저에다 붙임으로써 매일 금을 조금씩 섭취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를 해서 제가 미국에서 주말이라든가 썸머에 뭐 120 정도 이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예. 특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한국에는 제가 미국 작가들, 교수들을 한국에 소개해서 네. 홍익대학과 원광대학교가 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에서 같이 전시도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지만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조그만 개인의 무슨 엠베서리얼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을 소개하고 문화와 예술과 그 무슨 음식 관계도 많이 소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위스콘신 대학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또 워크숍 할 때는 거기에 그 디어밋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갖고 오면 저는 불고기 양념을 해서 걔네들 주고 또 교류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화와 예술을 소개는 하지만 항상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 그래서 서로의 그 장점을 교류도 하고 네. 제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자 또 교육과뿐만 아니라 컬처 익스체인지 하면서 네. 예, 나라 간의 문화 네. 교류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말씀을 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그 전시회는 그 몇 회나 하셨는지 한국에서는 뭐 현대화랑에서도 네, 하셨고 네,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또 외국에서 뭐 알버트 홀에 전시된 작품이라든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블란서 네. 한국문화원에서도 개인전을 했고요. 또 캐나다 그 노바스코시아 대학에서도 했고요. 네. 그 제 작품은요 한국의 현대미술관에도 세 아, 점이나 그래요? 예. 돼 있고요. 또 한국의 그 옛날에 CBS에도 그 컨트리 클럽이라나 거기서도 제 작품을 네네.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소장을 했고요. 또 패션 스쿨이라든가 또 개인 분들이 많이 소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물론 뉴욕의 아트 디자인이라고 요즘에 바꿨어요. 네네.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공예 미술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트 디자인으로 바꿨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있고 또 인디애나 대학교도 소장이 돼 있고 또 볼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뮤지엄에서도 저를 네. 초청해서 거기서도 또 작품을 소장했고요. 또 여기에 유명한 컬렉터들이 많이 네네. 제 작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면으로서 참 제가 복이 많다고 할까요?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그런 점으로 해서 많이 소개돼서 좋습니다. 또 네. 그 영국의
V&A 뮤지엄, 빅토리안 앨버트 뮤지엄 예. 사장님도 예, 가보셨다고. 예. 거기에 또 소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들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소장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를 소개할 수, 또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에 가서도 네. 심사도 하고 지 작품 소개도 하고 또 한국의 근부 기법도 소개했고 네. 또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를 정말 그 안방처럼 드나들이시면서 많은 곳에 전시회뿐만 아니라 또 작품 또 소개도 하고 또 직접 학생들에게 특히 한국에서는 금속 예술이 뭔지도 잘 모를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지금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물론이죠. 지금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볼 적에 많은 이제 위상도 달아지고 했는데 그렇게 소개도 하시고 그리고 뭐 어디에 소장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홀이라든지 정말 세계 유수의 그런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자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 민족의 자랑이지 그럼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지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은 작품을 제작하시고 또 전시하시고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또 소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려면은 남자분들 경우는 또 내조가 필요한데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외조가 또 필요하지 않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부군의 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어떤 외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기에 아울러서 가족 소개를 또 한꺼번에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남편은 오키나와에서 온 일본 사람이거든요. 네네. 제가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 누나를 어떻게 같은 수업에 듣게 됐는데 저를 잘 봐서 소개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가 그 일본인하고 결혼을 하고 네. 또 지가 시민권을 먼저 땄지만 지 남편이 시민권을 딸 때 자기가 우리가 이 미국의 첫 세대를 이끌고 나가니까 공평하게 내 이름하고 네 이름하고 같이 합해서 네네. 만들자. 그래서 이분의 지 남편의 본성은 오시로거든요. 네네. 오시로라는 거는 큰 대자에다 성자예요. 그래서 저는 김홍자, 김미니까 그건 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오킴으로 바꾸재요. 네. 오시로의 오하고 김하고 그러니까는 큰 금이라는 뜻. 네네. 또 오키나와 코리안 인터내셔널 메리지라는 뜻으로 사실은 이 양반이 장자거든요. 자기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름이 멋있다고 네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킴보다는 오시로가 더 쉬운 것 같고 오킴 그러면은 네 이름은 오가고 남편 이름은 킴이구나 네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미술계에서는 특이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억을 해주고요. 한국이나 미국은 저는 항상 한국에서는 김홍자, 미국에서는 카미엘리아 홍자 오키미로 소개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아들 하나인데요. 대학원 때 낳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낳아야지 되는데 공부하고 뭐 티칭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아들 하나인데 며느리는 필리핀에서 오는 중국 3세예요. 그리고 또 아들은 하나지만 손녀, 손자가 둘이에요. 8년 만에 또 손자가 나와서 네네. 12살짜리 손녀가 있고 10살짜리 손자가 있고 지금 2살이 되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 사람이 같이 살지만 한국 여성이 지 남편만 맞다나 한국 여성이 상당히 세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이기 때문에 음식을 주로 해서 한국이 조금 우리 집안에서는 앞섰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군께서 많은 외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오시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네네. 두 분이 만났지만 이렇게 또 독특한 이름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오키마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다문화 과정을 벌써 미리 이루셨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한국 TV에서도 많이 소개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우리가 뭐 좀 첨단을 걸었다고 보겠나요. 근데 저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저를 더 많이 도와줘요. 네. 남편은 사실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 일평생 손을 했는데 둘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니까 네. 뭐 디그리는 이 양반이 뭐 석사가 둘이고 박사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부인의 거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또 여자로서 이렇게 작품하는 것도 그렇지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하나 좋은 거는 저에 대한 공간을 절대로 방해를 안 해요. 네. 지가 뭐 작품을 한다거나 네. 낮잠을 자면은 내버려 두는데 저는 또 좀 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외조를 많이 받고 이렇게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조를 다시 한번 그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복한 그 가정이 또 한번 또 귀감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반 이렇게 미술대학 교수 또 교육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인 동포 사회에 저 많은 또 활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자랑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동안에 관여했던 한인 단체나 기관 또 봉사했던 그 단체를 아울러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작가지만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워싱턴에 한미장학재단이라고 네네. 1969년에 시작했죠. 그 월터 박 장로님께서 네네. 시작하셨는데 제가 77년서부터 거기 이사로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여성 회장으로 동부 지역의 여성 회장도 역임을 했고 네네. 또 한미장학재단은 미국 안에 7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7년서부터 8년에는 이사장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남성이 위주인데도 그래도 다 장학재단에 계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지 저에 대한 인정도 해주셔서 네네. 하여튼 잘 그렇게 봉사를 했고요. 네. 또 저는 진명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75년도에 진명 동창회를 또 결정하셨네요. 네, 예. 하고 77년도에 한번 회장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코윈이라고요. 네네. Korean Women International Networking이라고요. 거기에 멤버로서 일하고 또 작년에는 코위너라고요. 세계적인 그 여성 단체가 모여서 로마니에서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또 자랑스러운 예술가라고 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화대학 또 동창일도 해서 네. 뭐 회장도 몇 년 전에 했고요. 2년 동안 또 미술가 협회가 72년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도 그 시작한 멤버 중에 하나고 77년도에 회장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 분야별로 예술이라든가 여성으로서 또 작가로서의 그런 단체를 통해서 봉사도 했고요. 또 같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뭐 장학회에서 또 동창회에서 또 코윈 하면 세계 한민족 여성 단체로서 상당히 큰 또 단체 아니십니까? 네. 예, 거기서 주는 또 루마니아에서 그 예술가 상도 받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김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소개하실 작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이 작품은요, 서버라고 케이크 서버 같은 작품인데 보시면은 조금 언유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금색 나는 거는 그 한국의 금부 금박 기법을 썼습니다. 거기도 있고 년도에 그 한국 이미그레이션 왜 100주년 기념할 때 제가 스미소니안에서 전시 기획을 해서 18분의 작품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82년도에 한국 갔을 때 왜 제가 떠났을 때는 한강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1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강 대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여기 타이테니엄이라고 그 비행기 만드는 그 금속에다가 에너다이징을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했는데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보니까는 저기 바깥에 재밌는 광경이 많이 있어서 그런 뜻으로 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한국 여성이 소고탑에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목걸이인데요. 한국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왜 고추를 달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boy child fetish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작품도 했어요. 한국 여성을 대표하면서 펑셔널한 그 기술도 쓸 수 있는 거 이게 5feet 정도니까 참 힘들죠. 여자로 사는 게. 스미소니안에서 전시할 때 모습이거든요. 네, 정말 교수님 작품이 저희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정말 그 예술성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곧 있게 될 교수님의 은퇴전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의 향후 뭐 계획이라든지 비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전도 많이 했고 그룹전도 많이 했지만요. 이 미국에는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트페어라는 게 유명해요. 아트페어라고 한국서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저널 페어도 있고 또 인터내셔널 페어도 있고 네네. 또 그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한 뭐 요 근처에 예를 들어서 스미소니안 뭐 크래프트 페어라든가 또 볼티모어 그 뉴욕에 그 미국 공예가 협회에서 하는 네네. 게 있어요. 거기라든가 그런 거를 몇 번 좀 나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페어에는 주로 각 뮤지엄 디렉터라든가 화랑주인들 또 컬렉터들이 4일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 거기 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그 페어를 통해서 작가 발굴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제가 교인이지만 또 교회 봉사도 많이 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가 아는 그런 무슨 기술이라든가 뭐 교육적인 면에서 금속 예술에 대한 무슨 특별한 기법을 뭐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다니거든요. 네네. 거기서 관리하는 멕시코의 뭐 그 학교라든가 그런 네. 데서 좀 기술적인 거를 좀 가리킬까 또 미셔너리로 제가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할 나이는 조금 지났죠.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작품을 할 때는 너무 신이 나고 재미있고 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는 그런 기쁨으로서 남이 없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제가 조금 봉사를 해야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뭐 교회 그 행사라든가 발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은 못 줬지만 네. 지가 있는 분야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선배나 후배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저는 도와주고 또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그 한 구석에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니사앗에서 전시할 때는 거기서 1층에는 제 제자들을 위해서 전시장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30명을 한국, 중국, 물론 미국 전체 또 여기 몽고메리 대학교 제자들을 통해서 한 30여 명 작품을 보여줄 거고요. 2층에는 또 작품을 보여줄 겁니다. 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 자체가 뭐 은퇴전이지만,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건, 몽고메리 대학만 은퇴하시는 거지, 그렇죠. 작가를 은퇴하시는 건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또, 전시를 더 기대해 보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또 후학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그런 계획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진되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은퇴전 앞두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몽고메리 대학의 김홍자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